이번 시간에는 Tautology, Implication and Equivalence exercise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 증명하는 문제인데 1번에 Theorem 1의 parts A and B, Theorem 1의 A는 Law of Addition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좀 스테이트먼트에 관한 증명을 할 때 테이블을 그리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임플리케이션의 증명인데, 임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컨디셔널이 있죠. 컨디셔널 앞에, 그러니까 if p then q라는 구조에서 p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antecedent라고 그러고요, q에 해당하는 걸 consequent라고 그래요. 근데 antecedent가 false 되는 경우에는 전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당연히 true가 됩니다. 그리고 true인 경우에만 저희가 consequent가 true임을 보이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consequent가 true인 경우에는 당연히 true가 되고요, consequent가 false다 그럴 때에만 antecedent가 false임을 보이면 되겠죠.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조금 암기사항은 아니고 직관적인 건데 p and true가 있어요. 그럼 이건 p와 동치입니다. 그 다음에 p or true, true가 되겠죠. p and false가 있어요. false가 되고요, p or false, 그리고 또 p가 됩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좀 증명을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먼저 1번 보죠. 자, Law of Addition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자, 임플리케이션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 했죠? P가 false인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true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Q의 truth value에 관계없이 전체가 true가 돼요. 그래서 증명이 바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orem 1의 B는 Loss of Simplification 2개겠죠. 이렇게 심플리케이션 된다는 건데, 우선은 보시면은 얘는 한번 그럼 뒤에서 해볼까요? 뒤에서 하면 false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Q의 밸류에 관계없이 앞이 false가 되죠. 저희가 보이고 싶었던 게 앞이 false인 거니까 성립하게 되고요, 얘도 Q가 false라고 가정하면 false가 되죠. 참고로 얘기를 또 드리자면은 뒤에 commutative laws가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commutative laws의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증명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바뀌죠. 이게 이렇게 바뀌죠. 그럼 결국에 이것과 이거의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하나만 증명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명된 어떤 디어럼을 이용해서 다른 걸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2번에는 Theorem 2의 A, B, and C 2로 넘어가서 보면은 A는 더블 네게이션이죠. 이런 거는 테이블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이블은 좀 쉽죠. 그 다음에 commutative laws, 방금 얘기했던 거. 자, commutative laws는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거는 Q의 밸류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빨라요. 그래서 P가 true라고 가정한다. true and가 되니까 그냥 Q가 되죠. 그래서 Q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게 되고요, P가 false라고 가정한다. false and이기 때문에 그냥 Q가 되죠. 방금 같은 경우는 false가 되죠. P false and Q이기 때문에 false가 돼서 성립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Q가 true라고 가정한다. 그럼 true가 되고요, P가 false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QQ가 되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Q의 밸류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 loss of idempotency. 얘도 두 개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쉽죠. TTT FFF, TTT FFF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은 드몰겐스 로우죠. 요거는 저희가 저번에 한 개는 봤기 때문에 3번은 이렇게 하나만 넣어놨어요. 자,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가정하시면 됩니다. P가 true라고 가정하면 true or이기 때문에 이쪽은 false가 되죠. 네게이션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true and이기 때문에 not Q가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 네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false and가 돼서 false가 되죠. 예, 그 다음에 P가 false라고 가정했다. false or이기 때문에 not Q가 되고요. P가 false면 여기 true죠. true and이기 때문에 not Q가 돼서 또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4번은 theorem 4로 넘어가서 A. A가 associative loss. 이렇게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얘도 하나를 가정하시면 돼요. P가 true라고 가정을 해보면 P가 true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true and이기 때문에 Q가 되죠. 그래서 Q and R. 여기도 Q and R이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P가 false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false and이기 때문에 false, 또 false and이기 때문에 false. false and이기 때문에 Q and R 전체 truth value에 관계없이 false. 그 다음 R에는 P가 true라고 가정한다. 그럼 true and true and이기 때문에 true. P가 true라고 가정하면 2000K 밸류에 관계없이 true. P가 false라고 가정을 하시면 Q or R. P가 false라고 가정하시면 Q or R.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뭐냐면 distributive loss의 하나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P를 가정합니다. P가 true라고 가정하면 true and이기 때문에 Q and R이 되죠. true and true and이기 때문에 Q and R. P가 false라고 가정하면 false or이기 때문에 또 P가 true라고 가정하면 true true죠. 여기 true and true가 되죠. P가 false라고 가정해야 Q and R, Q and R. 그 다음에 6번. 6번은 어떻게 하는 게 좀 낫냐면 저희가 컨디셔널이 있을 때는 antecedent가 false인 거는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은 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true라고 가정을 하죠. P implies Q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기점으로 봤을 때 P and R 이게 true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P도 true고 R도 true죠. P가 true임에 따라서 Q도 true가 되니까 여기 true and true가 돼서 true가 돼요. 그래서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희가 8가지 possibilities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7번 같은 경우 7번도 조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런 형태를 보면은 좀 드몰겐스 로우에 의해서 변형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이 폼을 보면 또 느껴지는 게 if hidden que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어떤 것의 네게이션입니다. P가 되거나 P가 됨에도 불구하고 Q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네게이션이죠. 이게 또 드몰겐스 로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풀립니다. 여기서 제가 또 커뮤테이티브 로우스를 봤기 때문에 이 둘의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게 이 스테이트먼트가 되고요, Q에 해당하는 게 이 스테이트먼트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뀌냐면 if P or Q then P and Q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좀 쉽습니다. 그러면 앞에 게 진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앞에 게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P와 Q의 밸류가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럼 둘 다 false거나 둘 다 true인데 여기 둘 다 false가 된다. 그러면 false니까 저희는 당연히 성립하고요. 둘 다 true가 된다. 그럼 둘 다 true니까 또 성립하게 돼요. 그럼 이번엔 P와 Q가 밸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둘 중에 꼭 하나만 true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앞에는 true가 되죠. 뒤에는 둘 중에 하나가 true라는 거는 하나는 false가 되죠. 그래서 전체가 틀리게 돼요. 그래서 또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얘를 만약에 테이블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하면은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거 얼 같은 거 나왔을 땐 로지컬 파시빌리티스가 8가지나 되죠. 자, 드몰겐스 로우를 사용해서 ordinary language를 써봐라. 어떤 것이냐면 이 스테이트먼트의 네게이션인데 그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ordinary language로 나와 있어요. 자, 저희가 이거는 한번 변형을 해보죠. The function f of x에서 derivative 요거를 d라고 두겠습니다. I am stupid을 s로 둘게요. 그러면 5월이고 네게이션이 붙죠. 저희가 드몰겐스 로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얘를 다시 ordinary language로 적어보자면 뭐 the function f of x 뭐 doesn't have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isn't differentiable 이렇게 가보죠. 뭐 at some point 있어도 될 것 같아요. at some point and I'm not stupi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 다음 9번. 저희가 드몰겐스 로우를 방금 봤던 거는 2 컴포넌츠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3 컴포넌츠에 대한 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명을 해봐라. 이거는 2 컴포넌츠에 대한 드몰겐스 로우를 이용하면은 또 증명이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디스정션이 이렇게 3개가 연달아서 돼 있는데 괄호가 없죠.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 저희가 앞에 어디 있냐면 네, Theorem 4에 보시면 Associative Law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하나가 묶여있는 걸로 변형을 하면 저희가 다른 걸 좀 적용시키기가 쉽죠. 이렇게 변형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안에서 또 드몰겐스 로우를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여기서도 드몰겐스 로우를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도 또 괄호가 있지만
얘도 associative law에 의해서 associative law는 disjunction에 대해서도 되고요, conjunction에 대해서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똑같죠? B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먼저 분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증명 없이 드몰겐스 로우를 n 컴포넌츠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요거를 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래요. 어떻게 일반화가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쉽죠. 이렇게 쓰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뭐 그냥 하나씩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absorption laws, 흡수되는 그런 법칙. 요것도 한번 보죠. 얘는 좀 직관적이진 않죠. 그리고 얘를 만약에 오른쪽을 보고 저희가 이거 distributive laws로 좀 변형을 시켜볼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변형되는데 얘는 저희가 아이덴포텐시에 의해서 P가 되죠. 그럼 결국에 다시 심플 스테이트먼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두 개의 디스정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하면 또 똑같은 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을 해서 의미가 없고요. 얘는 디스트리뷰티브 로우보다는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도 P를 가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P가 true다. 여기는 true or이니까 true가 되죠. 그리고 true and이니까 또 true가 됩니다. 그리고 P가 false다. false or이니까 or이 되는데 or의 truth value에 관계없이 P가 false면 false and가 되죠. 그럼 또 왼쪽도 false가 됩니다. 자,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얘도 distributive laws 이용하려고 하면 좀 힘들 거고요. P가 true라고 가정을 하면 true and이기 때문에 Q가 되는데 Q의 truth value에 관계없이 P가 true죠. true and이기 때문에 또 true가 돼요. 그 다음에 P가 false라고 가정을 한다. false and이기 때문에 Q의 value에 관계없이 false죠. 그리고 false or이기 때문에 얘는 P가 되는데 P 자체가 false라 했죠. 그래서 또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두 개 넘어가셔서 Theorem 5로 가시면은 Constructive Dilemmas 그리고 Destructive Dilemmas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Constructive Dilemmas부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폼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컨디셔널의 증명에 좀 유용한 antecedent를 true로 만드는 방식을 써보죠. 자, 그럼 앞에가 true이려면 conjunction이 true이려면 두 스테이트먼트가 모두 true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위아래 상관없이 P implies Q이고요. or implies S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작은, 그러니까 이 consequent 안에서도 또 컨디셔널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antecedent가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P or or이 true가 된다는 거는
P와 R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진실이 되는 거죠. P와 R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진실이 되면 Q와 S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진실이 됩니다. 이렇게 성립하게 되고요. 아래도 비슷해요. 여기는 이 앞에를 진실로 만들고 싶으면 P와 R이 모두 진실이 돼야 되죠. 그럼 Q와 R이 모두 진실이 돼야 되니까 또 성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Destructive Dilemmas. 그리고 얘는 의미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것도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뒤에 Theorem 6에 또 Modus Ponens, Modus Tollens, 그리고 Reductio ad absurdum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그런 타우톨로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증명에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Destructive Dilemmas 계속 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뒤에 네게이션이 여러 번 있으면 저희가 좀 바꾸고 싶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드몰겐스 로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변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antecedent가 true 되게 해야 되죠. 그러면 P implies Q이고 R implies S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요 컨디셔널을 기준으로 antecedent가 true 되게 하려면 negation 붙어 있는 거 떼고 Q and S가 false 돼야 돼요. 그럼 Q와 S 중 적어도 하나는 false가 된다는 거죠. Q와 S 중 적어도 하나는 false가 됩니다. 자, implication이 있는데 consequent가 false가 된다. antecedent가 false 된다는 거죠. 그래서 P와 R 중에 적어도 하나가 false다. 여기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false가 되고, 그럼 negation이 붙었으니까 true가 되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게 되고요. 두 번째 폼은 뒤에가 어떻게 다르냐면, 보면은 여기만 디스정션으로 컨정션으로 바뀌면 되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얘가 진실이 되도록 바꾸고 싶어요. 얘 디몰겐스 로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죠. 얘가 진실이 되게 하고 싶으면 네게이션 뗀 거는 거짓이 돼야 되죠. 자, 이게 거짓이 되려면 둘 다 거짓이 돼야 되거든요. Q와 S 모두 거짓이면 P와 R 모두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둘 다 거짓이고, 그럼 false의 네게이션이니까 true 되죠. 그럼 consequent true니까 또 true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안 하시면은 지금 simple statement가 4개입니다. 그러면 16개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겠죠. 그건 좀 힘드니까 제가 단순화를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orem 6는 3개 있어요. A는 Modus Ponens.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자명해 보이는데 그래도 보자면은 얘는 앞에가 좀 복잡하고 뒤에가 쉽죠. 뒤가 단순하죠. 그러면 뒤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뒤는 어떻게 가정해야 되죠? false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자, Q가 false입니다. 그럼 여기가 false가 되고, P의 밸류에 어떻게 관계될까요? P가 false인 경우는 자명하게 성립하니까 P가 true가 돼야겠죠. 적어도 false인 가능성이 있으려면. 자, P가 true가 되면 true일 때 false니까 얘 자체가 false가 되죠. 그러면 여기 false가 되니까 false, false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modus tollens. 자, 이것도 뒤를 좀 단순하게 하는 거죠. negation of P가 false가 되게 하고 싶으면 P가 true가 되면 되겠죠.
자, P가 true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얘가 거짓이다라는 가능성을 내기 위해서는 not Q가 true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Q는 false가 되고요. Q가 false가 되면 요거 자체는 false가 되니까 false or입니다. 여기 false가 되죠. 근데 저희가 antecedent false가 되면 conditional statement는 당연히 성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reductive ad absurdum.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뭐 이 기호랑 똑같죠. 그냥 중복을 좀 피하려고 쓰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씁니다.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자, reductive ad absurdum은 얘는 내용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일단 증명을 먼저 할까요? 증명을 먼저 하면 얘 자체는 어떻죠? Q and not Q면 그냥 false죠. 그죠? 자, 이게 될 때 false가 된대요. 그러면 전체가 똑같다라는 거 보여야 되니까 true인 경우를 먼저 보시면 P implies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true가 되는데 뒤에가 false입니다. 앞에는 당연히 false가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false가 돼야 돼요. 아니면 변형을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변형을 하면 되게 쉽게 바뀔 것 같아서 뒤에가 false니까. 자, 얘를 false라고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false라고 두고 보시면은 이거 하나 안에서는 똑같은 걸 쓰는 게 낫겠죠. 자,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 if P then Q가 있으면은 not P or Q 이렇게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not이 앞에 붙어요. 바로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or인데 false 그대로 오죠. false or은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바뀌는데 요거는 정의죠. 그래서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단순하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희가 뭐 P일 때 Q임을 증명하고 싶은 어떤 목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옳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이렇게 바뀐다 했죠. 얘 네게이션 한 게 이거니까 얘는 이것에 즉 if P then Q의 네게이션이라고 쓸 수 있죠. 요 위에 게요. 이것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결과가 false가 나온다. 이걸 저희가 모순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 모순점을 찾으면 얘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혹은 얘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얘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옳다라고 가정한 뒤에 모순점을 찾는 거죠. 그 방식이 저희가 귀류법 또는 배리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서사이즈 1.3을 마치겠습니다.